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GS 리테일이 채용을 시작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 다지기와 더불어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 GS 리테일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시죠! GS 리테일 연매출 9조 7,647억원, 영업이익 2,085억원, 당기순이익은 8,013억원, 시가총액 2조 7천억원 수준, 코스피 시총순위 100위권. 2021년 7월 1일 편의점 유통을 담당하던 GS 리테일과 홈쇼핑 부문을 담당하던 GS 홈쇼핑이 합병하여 탄생한 국내 유통 공룡으로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파르나스 호텔, 기타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통기업입니다. 우선 GS 리테일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 약 9조 7천억원 중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조 2천억원으로 약 74%로 편의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슈퍼마켓 12.44%, 홈쇼핑 6.35%로 빅3 유통사업들이 실적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파르나스 호텔과 기타 사업부들이 뒤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표를 보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바로 영업이익 때문인데요. 편의점 부문은 영업이익 비중이 102%, 슈퍼마켓은 10%, 홈쇼핑은 32%, 심지어 코로나 악재였던 파르나스도 1.6%로 흑자를 내며 빅3 유통사들의 영업이익이 최소 140%를 상회하고 있어요. 이 점은 분명히 돈을 까먹어도 무지하게 까먹는 범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범인은 바로 GS 리테일이 신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통 및 기타 부문입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나홀로 전체 영업이익의 58%에 달하는 1,2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최근 주가도 내림세를 타고 있어서 속타는 상황에 이 사업부에선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속을 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최근 이커머스 체제 개선에 진통을 겪고 있는 GS 리테일의 말 못할 속사정과 생필품을 사는 곳에서 MZ세대의 힙한 쇼핑 공간으로 변한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 리테일은 영업 측면에서 사업 부문을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분합니다. 소개 때 말씀드렸던 대로 편의점, 슈퍼마켓, 호텔, 개발, 홈쇼핑, 공통 및 기타 부문입니다. 이 가운데 공통 및 기타 부문은 이커머스, 헬스앤뷰티,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택배주선, 전자상거래업 등 GS 리테일이 비교적 최근 추진했던 신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프레시몰 등 이커머스 사업과 어바웃팻, 푸켓 등 최근 진행했던 M&A 기업들의 실적, 인수합병한 요기요의 퀵커머스 사업 관련 실적이 반영되고 있죠.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 이후 신설된 디지털 비즈니스 유닛이 야심차게 주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GS 리테일은 편의점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외형 성장의 한계 때문에 이커머스를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홈쇼핑을 합병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GS 리테일의 최근 10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매출 약 4조 4,996억 원에서 2021년은 매출 9조 7,657억 원으로 2배 가까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2012년 영업이익은 1,405억 원으로 2015년 2,258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듯 했으나 다출점 전략,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가중 등 업황 악화 변수들이 연이어지며 편의점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산업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영업이익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며 2021년 2천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6년 전인 2015년 대비 0%대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하고 말죠. 그때 GS 리테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커머스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2018년 112조 수준이던 이커머스 시장이 2020년 161조, 2021년 193조로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하며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급변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GS 리테일은 온라인의 성장 과실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GS 리테일은 홈쇼핑과의 합병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GS 리테일이 오프라인 위주인 반면 GS 홈쇼핑은 일찌감치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세워 취급액의 과반수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GS 홈쇼핑과 통합은 GS 리테일 입장에선 신의 한 수였죠. 이커머스의 체제 전환으로 GS 리테일은 2020년 1.3%에 불과한 디지털 커머스 취급액을 2025년 5.8%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오프라인 외길 인생 편의점과 철저한 이커머스 중심의 홈쇼핑과의 결합, 서로 다르지만 조화로운 두 갈래의 아름다운 시너지 전략은 GS 리테일에게 꽃길만 남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투자가 그러하고 취준생들의 취업이 그러하듯 모든 일들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GS 리테일의 온라인 체제 전환은 생각보다 큰 진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커머스 체제 전환에 따른 손익훼손입니다. GS 리테일의 홈쇼핑 합병이라는 초강수만큼이나 이커머스 관련 투자 비용도 역시 급증합니다. GS 프레시몰의 판관비, 광고 판촉비 및 배송비 증가, 첨단 물류센터, 프라임센터의 감가상각비 증가, 어바웃팻, 요기요 등 IT 신규 투자 증가 등 이커머스 관련 투자 금액은 폭등하죠. 합병 초기였던 2020년 영업 적자 571억 원이 2021년 1216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13%가 늘어나고 맙니다. 물론 신사업과 관련된 영업 적자는 일정 수준 예상된 부분입니다. 신사업을 키우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고 투자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GS 리테일의 경우 투자 대비 외형 성장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영업 적자가 113% 늘어난 반면 매출은 3,535억 원에서 4,411억 원으로 겨우 25% 증가하는 데 그치고 말고, 이에 대한 쇼크로 새벽 배송, 전국 택배 등 사업을 철수, 체제 전환의 상징과도 같았던 통합앱, 마켓포, 우리 동네 GS앱 출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며 이커머스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맙니다. 영업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얻었던 외형 성장의 과실은 지나치게 적었고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커머스가 기업의 손익훼손을 초래하는 복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 성장 둔화입니다. 매크로적 불확실성 역시 GS 리테일의 이커머스 체제 전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요. 매년 20% 이상 커온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2년 성장률이 1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들이 되살아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세가 엔데믹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커머스와 퀵커머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실시해온 GS 리테일의 투자 전략과 소비 트렌드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커머스 시장이 매크로적 상황 속 밀어붙이기엔 버거운 승자 독식의 레드오션이란 점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검색 엔진이 본업인 네이버가 17%, 신세계가 15%, 쿠팡 13%, 롯데온 5% 순을 잇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커머스 부문 영업이익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쿠팡은 매출 22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8천억 원, 스타컴은 매출 1조 4,942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79억 원, 롯데온은 매출 1,080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60억 원으로 현재 이커머스 기업 중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통상 점유율이 30%는 되어야 그때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각 기업들은 안정적인 MS를 차지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를 버텨내기 위해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고 스타컴은 IPO, 롯데는 효율 경영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GS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커머스에 쏟아붓고 있는 터인데 손실 비중이 58%를 상회하며 사실상 투자를 넘어 손익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둔화와 더불어 뒤늦게 진출한 GS 리테일이 이커머스 유통 공룡들의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사업 본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GS 리테일 편의점 부문이 올 상반기 거둔 매출은 3조 7,08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7% 감소한 1,009억 원, 순이익은 32.4% 급감한 5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닝 쇼크인 것인데요. 대규모 자금 유출이 예고된 만큼 주력 사업인 편의점 부문의 수익성은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마저 돈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이커머스로의 투자가 더욱 보수적으로 급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GS 리테일의 선언은 완전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즉 현재 GS 리테일의 암울한 실적과 주가 전망은 기업의 전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손익훼손과 편의점 사업부의 부진이라는 성장통과 실현이 공존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GS 리테일은 이커머스 체제 전환의 부작용과 편의점 사업부의 쇠퇴를 끌어안고 주잡고 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선 오로지 편의점 외길만 파고 있는 CU의 실적과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짝 삐끗하고 있는 GS와 달리 CU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35% 신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편의점이 MZ세대들 사이에서 힙한 유통 채널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출시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린 포켓몬빵을 시작으로 6개월 만에 판매량 400만 개, 총 수입 100억 원을 기록한 연세우유 크림빵, 누적 판매량 약
2,500만 개, CU 전체 맥주 매출 1위에 오른 곰표 맥주 등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상품들은 모두 편의점 유통 혹은 편의점 단독 판매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서 유행이 퍼진 상품들을 편의점이 독점 공급 혹은 소싱을 통해 공급하게 되며 편의점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소량의 물건이 필요해 찾던 곳에서 쇼핑을 즐기는 공간이 된 것인데요. SNS에서 인기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데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편의성, 가격 또한 비싸지 않아 가성비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1인 가구 중심의 MZ세대의 주요 유통처로 떠오른 것이죠. 편의점이 하나의 쇼핑 공간이 되며 문화를 즐기기 위한 고객들의 활동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희소식품을 넘어 아예 희귀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 오픈런을 시작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힙합 가수 박자법이 런칭한 프리미엄 소주 원소주의 유통망이 되기도 하죠. 편의점이 더 이상 담배, 생활용품 등의 생활 스토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모객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희소 상품과 더불어 추가 상품 구매까지 연계해 1인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 떠오른 것이죠. 이와 같은 점에서 GS 리테일도 CU 못지않은 편의점의 문화 복합 공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GS 리테일이 유명 도넛 브랜드인 노티드와 협업해 만든 노티드 우유는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 새로 출시한 포켓몬김은 폭발적인 인기로 출시 하루 만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런접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팀으로 유명한 토트넘 구단과 라이선스를 체결하며 콜라보 상품 출시까지 암시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GS 리테일은 디지털 커머스로 체제 전환의 진통을 겪었지만 근간이 편의점 사업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중심 채널로 떠오르고 있고 이커머스 돌풍 속 오프라인 유통의 안전지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즉 성장하고 있는 오픈의 편의점 사업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만큼 현재 고전 중인 디지털 전환 사업의 효율화만 이뤄낼 수 있다면 실적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GS 리테일의 이커머스 이야기 한번 좀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GS 리테일의 이커머스 선택이 결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이커머스 성장의 여지는 남아있어요. 공산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40%대로 높지만 식료품의 경우 20%대에 그치고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배달 범위가 좁아 얼마든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GS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마켓, 편의점 모두 연계가 가능하니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겠죠. 하지만 GS 리테일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입니다. 재무구조상 편의점이 버는 돈을 이커머스가 다 까먹으니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 따로 없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관측으로 본다면 온라인 구매 형태가 포화 상태에 달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갖춘 기업이 유리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도하고 온라인으로 지역권을 넘는 매출을 이끌어오는 투트랙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니까요. 이 같은 전략은 대형마트 유통사들의 전략과 유사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높은 성장성과 MZ세대들을 통한 새로운 성장 촉매가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GS 리테일이 성공적인 이커머스 체제 전환과 힙한 유통 공간으로 변한 편의점 산업의 대진격으로 앞으로도 훌륭한 기업으로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이 더 좋았다면 좋아요 꽝, 댓글 꽝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